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일단 상승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연초 시작하고 계속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좀 끊어주자라는 그런 저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1만 건을 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7만 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실업률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 컨센서스에 조금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4%, 4.1%를 돌파했다가 다시 바로 안정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3일 동안 연초 시작하고 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심리도 같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그 PMI가 50.6.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도 시장의 판단 유보 심리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단에서는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이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최근에 조금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었는데 거기다가 상반기 내에 미국 정부가 반독점 관련해서 제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스콘 쪽의 1분기 실적도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5일 연속 하락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60만 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6일 연속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반도체주의 선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모처럼 또 힘을 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 투자 의견과 함께 2% 넘게 상승했고요. 이 외에 AMD,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했고 그리고 상승 전환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초에 이렇게 3일 동안 조정이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약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정은 나와야 했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은 방어하는 모습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이번 주 CPI는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삼성전자 실적은 또 어떤 흐름을 반도체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초 이후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른 것인데요. 반발 매수세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0.07%, S&P 500 지수가 0.18%, 나스닥 지수가 0.09%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핀베지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출렁였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1%까지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 부동산, 헬스를 제외한 8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죠. 실적 부진 경고와 반독점 조사 관련 소식에 0.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 알파벳과 리콜 소식이 있던 테슬라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르면서 초록불을 켰고요.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메타와 아마존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모배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섹터 내 주요 은행주들 그리고 지역은행들은 전부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했고요.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심화가 되면서 2% 넘게 상승했는데 에너지 섹터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경고 그리고 반독점 소송 가능성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부터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애플에 악재가 또 여러 닥쳤습니다. 먼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죠.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곧 발표가 될 애플의 작년 4분기 실적도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폭스콘이 이 우려에 불을 지핀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독점 소송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미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들여다보니 애플 워치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의 스마트워치가 아이폰에 연동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가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애플은 반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소송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0.4%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하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으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700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였던 종목인데 올해도 역시나 급등할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재 수준보다 46%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반도체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향후 2년 동안 천문학적인 잉여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29%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안전 문제로 중국에서 162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또다시 대규모 리콜을 시작을 한다고 하죠.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들이 대상인데요.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결함을 보완한다고 하고요. 이 리콜이 그런데 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내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BYD 차량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지금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이슈입니다. 주가는 해당 소식에 0.18%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트코 소식 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하자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연휴 기간 동안의 쇼핑이 큰 폭의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가에서도 코스트코의 우수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는 1.18% 상승했습니다. 펠로톤은 틱톡과의 제휴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펠로톤은 미국의 홈트레이닝 관련 기업이죠. 이번에 틱톡과 독점 제휴를 통해서 틱톡 내에 운동 콘텐츠 허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9.62%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 이슈 전해드렸습니다.